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지난밤에 비가 좀 내리면서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우리 전북 지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더운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지고요. 또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몸에 두 가지의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입맛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복날에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쯤 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저희 오늘 생방송 뷰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문자 키워드 여름철 밥도둑을 찾아라. 샵 1991번으로 여러분들의 밥도둑을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1991번입니다. 네. 이 밥도둑이라고 하면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간장게장이잖아요. 간장게장도 있고 젓갈도 떠오르고 이 강된장 이렇게 슥슥 비벼서 호박잎에 탁 싸 먹으면은 잃어버린 입맛 바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잘 익은 열무김치가 제 밥도둑이거든요. 열무김치만 있으면 뭐 국수 몇 그릇쯤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 여름철 밥도둑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열치열 전법은 또 어떨까요? 화끈한 음식으로 여름철 밥도둑이 되어주는 존재들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에 지쳐버린 당신,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는 게 정석이지만 자고로 이열치열이라 하였으니 여름에 맞불 작전을 넣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여름이온 내게로 오라. 화끈하게 때론 후끈하게 더위를 무찔러줄 이열치열 음식들 지금 시작합니다. 후끈후끈한 날씨 속에도 부지런히 돌아가는 전통시장.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곳 시장에 왔을 때, 과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음식 있으신가요? 아 여름에는 팥죽을 먹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팥죽이요? 옛날에는 삼계탕이었는데 지금은 팥죽을 먹어야 그냥 우편물이 쭉쭉 빠져나가요. 그냥. 모래내시장 척척박사의 강력 추천에 힘입어 당도한 맛집. 오래 삶아낸 팥을 곱게 갈아 만든 이 팥죽이 여름을 책임질 후끈한 주인공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 팥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네, 고소한 그리고, 맛 나죠? 맞아. 네. 근데 여기 또 보니까요, 어머니, 이 팥이 좀 약간 진하기가 또 진해요. 원래는 빨간 팥으로 해요. 빨간 팥으로 죽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채색빛이 나는 팥이 있거든요. 예, 그거 보고 희나리 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옛날에 팥밥 그걸 팍 갈아갖고 쌀에다 섞어서 밥을 해먹어서 팥밥 해먹는 팥이에요. 근데 가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빨간 팥이 5kg면 그 팥은 희나리 팥은 2kg 딱 섞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팥과 붉은 팥의 황금 비율이 이 집 팥죽 맛의 포인트. 피로회복에 좋은 당질이 풍부한 팥은 여름철 원기회복 음식으로 제격인데요. 쫀득함을 더해줄 새알심과 함께 영양 만점 팥죽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초콜릿 느낌도 나요. 이 팥죽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나요, 어머니? 이제 자기 식성에 따라서 그냥 드시는 분도 있지만 설탕 조금 타서 드시면 더 맛있더라고요. 고소함과 달달함을 넘어 이제는 후끈하게 입맛을 달구는 팥죽. 뜨거라! 아우! 뜨거라! 어머니, 아우, 뜨거. 아니, 지금 밖에 날씨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이 더운 날씨, 이 뜨거운 것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혀를 대야 되나요, 이게? 복날 먹으면 복죽이고 피로 회복제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뭐 오장육부 뭐 근데 그 민간요법에도 팥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상들의 삼복더위를 책임진 복죽의 맛 어떤가요? 진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맛. 텁텁하지 않고 네, 이 팥이 부드러워요. 미끌미끌하고 부드럽고 그냥 쑥 넘어가요.
더위를 이겨내고 질병을 쫓아준다는 믿음 덕분일까요? 한여름 뜨거운 팥죽이 보약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에 빙수로만 먹었던 팥.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열치열 팥죽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들 이열치열 최고. 후끈한 팥죽의 매력에 대적할 두 번째 음식. 활동만한 생선이 화끈하게 변신 중인데요. 야,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이거 손질하고 계시는 이 예. 생선의 이름은 뭔가요? 예, 이건 민어라고 하고요.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이게 크기가 야, 이거 뭐 이게 보세요. 제 상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요. 여름 제철 생선 민어로 끓여낸 민어탕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멸치와 새우, 각종 채소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시원한 무와 민어를 넣어주면 얼큰한 민어탕이 완성됩니다. 민어탕이 본래는 남도에서 올라온 음식인데 그곳에서는 원래 지리로 맑게 드셨습니다. 근데 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는 얼큰하게 드시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또 칼칼하고 매콤해야지 또 딱 당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리는 안 하고 매운탕으로 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입맛 심폐소생시켜주는 비주얼에 보글보글 침샘 자극하는 소리까지 이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민어 매운탕은 20분 정도 끓이면은 뼈에서 우러나오는 영양소가 풍부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기력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끓여내 민어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국물부터 호로록. 야, 생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요. 얼큰하고요. 칼칼하고요. 그 다음에 맵지도 않고 깔끔하고요. 군더더기가 없네요. 야. 민어는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엄청 토실토실했는데 이거 살 보세요. 와. 여름이면 제대로 살이 오르는 민어는 단맛과 쫄깃함이 더해져 탕으로 끓이면 감칠맛이 배가 된답니다. 일반 동태 이런 거보다 생선살이 더 도톰하고 예. 식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고, 그리고 이 민어만의 독특한 향이 또 들어오네요. 민어는 성질이 따뜻해서 설사를 하거나 피로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보양식인데요. 화끈한 민어탕이면 이열치열, 올여름 무더위에 제대로 맞설 수 있겠죠? 이렇게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바로 민어 매운탕. 여러분들 이열치열 음식에는요 민어 매운탕 최고!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는 곳.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입소문 제대로 탄 맛집인데요. 매콤 살벌한 비주얼이지만 젓가락 들었다 하면 멈출 수 없다고요. 적당히 맵고 쫄깃쫄깃하고 제가 먹고 싶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여기에 원기 회복 소곱창을 만났으니 이열치열 마지막 주인공은 낙지 소곱창 볶음입니다. 뭐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는 낙지 육수예요. 소곱창은 그 소의 소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소와 효소하고 단백질들이 많아가지고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낙지 육수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삶게 되면 거의 모든 잡내를 제거하고 간이 배어가지고 더 맛있게 되고 빛깔도 아주 맛있게 변한답니다. 콩나물에 낙지, 곱창을 넣고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음식의 핵심인데요. 눈물 콧물 쏙 빼도록 매콤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 낙지 소곱창 볶음 대령이요. 비주얼상 너무 딱 좋은데 지금 밖에 날씨가 이게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힘들고 그럴 때 이거 매콤한 거 먹고 또 낙지가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소곱창은 특히 이제 기가 허하신 분들 병우 회복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여기에 기력 회복에 좋은 재료가 더해지니 더위에 지친 입맛 되찾기는 시간 문제겠죠. 낙지의 매콤함과 그 다음에 곱창의 고소함, 그 다음에 이 콩나물이 싹 쌈을 싸줘가지고 같이 조합을 이루는 이 맛. 매우면서도 맛있고
계속 들어가는 맛. 후끈하고 화끈한 맛에 범준 씨의 숟가락이 멈출 줄 모르는데요. 배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마무리 돌판 볶음밥까지 클리어. 열은 열로 다스려라. 올여름 한번 이열치열 음식으로 견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아 와라! 삼복더위를 책임지는 후끈한 팥죽. 여름이면 제대로 물오르는 민어탕. 낙지, 곱창, 콩나물 삼박자의 콜라보 낙지 소곱창 볶음까지. 무더위에 지쳐 무기력해진 당신, 여름보다 더 후끈하고 화끈한 음식으로 여름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만나봤던 팥죽은 사실 이 동짓날에만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예로부터 복날에 챙겨 먹던 복다림 음식이었습니다. 네. 펄펄 끓는 이 뜨거운 팥죽이 진짜 은근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혈관이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온몸의 열이 땀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저녁 메뉴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또 여름 밥도둑을 찾아라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밥도둑을 찾아라.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만의 여름철 밥도둑도 좋고요. 아니면 지친 일상 속에서 기분 전환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밥도둑 하니까 생각나는 게 매실장아찌도 네. 생각이 나요. 이게 이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콤달콤한 이 맛 때문에 입맛도 확 살아날 것 같고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장아찌도 여름철 밥도둑으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으로 여름철 입맛을 사로잡고 계시는지 오늘 문자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비치발리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해변에서 열리는 스포츠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해변이 아닌 수성못이 있는 대구에서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 대표 관광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수성못. 이곳에 데프리카보다 핫한 스포츠가 있다. 대구에 해변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대구 비치발볼 최고입니다. 해변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고 내륙도시 대구에서 열린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팡팡 터지는 시원한 스파이크에 무더위는 잠시 안녕. 대구 비치발리볼 파이팅! 대구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2017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그 현장 속으로 고고.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날씨. 데프리카의 무더위를 날려줄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는데 이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이네. 바닷가에 같은 그런 데서 하는 비치볼인데 대구에서도 이런 걸 한다니까 참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발상의 전환인 것 같네요. 대구에 해변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바로 여름 스포츠의 꽃 비치발리볼. 팡팡 터지는 스파이크에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하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개 팀이 참가했는데 예선 경기를 통해 4강을 가린 뒤 마지막 날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된다. 시합 준비에 한창인 미녀 선수들. 어째 그 포스부터 남다른데 데프리카의 올 소감은 어떨까? Introducing the first team. We really like Daegu. It's a nice tournament, a nice spot. It's really hot. It's really hot here, but it's fun to play. Nice crowd and good organization. Good organization. It's a calm spot. We like to see the lake. Good nature. I'm not too sure. We're just gonna play it match by match and play our hardest, and then hopefully the results will come. It feels pretty good. Kelsey and I played really hard and got some good balls and just had a lot of fun out there. 지난 2015년 이후 3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두 팀이 참가하게 됐는데 A팀의 김가연, 김현지 선수와 B팀의 이진화, 윤혜숙 선수다. 원래 바다에서 했는데 이런 데서 하니까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치발리볼 잘 모르시는데 이런 데서 열리면은 이벤트성으로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더운 데서 또 운동을 하니까 따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살이 찌지 않아요. 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이라는 비치발리볼.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낯선 종목이지만 그 룰은 배구와 비슷하다. 먼저 공을 상대방 네트로 던지는 서브, 그리고 서브를 되받아치는 리시브에 이어 공격할 수 있게 공을 띄워주는 토스, 마지막으로 공격 포인트인 스파이크로 이어지는데, 하지만 비치발리볼의 경우 배구와 달리 2명이 한 팀으로 3세트를 치르는 점이 다르고 21점을 먼저 득점한 팀이 그 시합의 승자가 된다. 이쯤에서 소개하는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포인트 첫 번째. 해변 스포츠를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국내 최초로 해변이 아닌 도심에서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 비치발리볼은 해변에서 해야 한다는 편견을 과감히 깼다는 것이다. 화면으로만 늘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생동감 있고요. 스릴있고 참 재밌고 좋습니다. 이런 경기를 해변처럼 비서지 왔는 느낌이 드네요. 일반 야구 경기나 야구는 좋아하는데 야구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포인트 두 번째.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 한 팀 한 팀 입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국 16개 팀 13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로 그 위상이 승격되면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힘차게 휘슬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의 관람 포인트 세 번째. 국내 최초 야간 비치발리볼 대회라는 것.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체 경기의 절반 이상이 야간 경기로 진행돼 대구의 여름밤을 더욱 화끈하게 달궈주었다. 여름 또 힘, 이스라엘 팀과 뉴질랜드 팀의 경기 두 번째 생동감이 막 보입니다. 21대 원래 낮에 하는 경기인데 밤에 더욱 좋죠. 이 한여름 밤에 대회를 시키면서 시원한 그림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낮에 보는 것보다. 원체 또 지금 더우니까 저녁에 또 바람도 시할 겸해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제 밤에 비도 오고 하니까 시원하고 경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Yeah, they do when we go abroad, but this is by far the best setup we've had at night time. So yeah, really impressed. As long as the temperatures are okay, they can play till quite late. So it's, yeah, most tournaments can do, but yeah, we like it here. I guess it's a little bit different, but it's not too bad. I think with the lighting,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funky, but it should be fine. 미녀 선수들을 시샘이라도 한 듯 이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려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데 우울함도 잠시 경기장 밖에선 선수들의 미소를 띠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 비 오는 날엔 역시 매콤한 떡볶이. 한국엔 처음 왔다더니 떡볶이는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It was good. Yeah, really enjoyed it. Yeah, we're not so good with spice normally, but it was very nice to try something different, especially when you're in South Korea. We love it here. Yes. We think it's amazing. We beautiful. were not sure what to expect when we came. We had just been traveling in China, but South Korea, you top it. Yeah. So much We better. prefer South Korea, and the weather is hot for us, but it's been real nice, apart from the rain. 떡볶이의 매운맛처럼 경기장 열기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곧이어 열린 숙명의 라이벌전 때문이다. 8강 진출 티켓을 놓고 한 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 김가연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로 기선제압에 나섰는데 막판 점수차를 좁히며 맹추격을 해오던 일본에게 2세트 승점을 내주며 아쉽게도 8강 진출 티켓을 양보해야만 했다. 나이스 블로킹의 멋진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일 동안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 예선전이 모두 끝나고 4강에 진출한 팀은 일본, 체코, 독일, 태국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거친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일본이 최종 승리를 거두며 3일간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대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Daegu Beach Volleyball. 사랑해요. Daegu Beach Volleyball. 사랑해요. 시원한 경기력과 화끈한 볼거리로 데프리카를 강타한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승패를 떠나 즐거운 경기를 펼친 해변의 여신들이 있어 대회는 더욱 빛을 발했다. 여름 스포츠의 꽃 비치발리볼. 앞으로도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본다. 비치발리볼 하면 여름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해변이 아닌 도심 속에서 하니까 이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더 크게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에서 국내 최초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도심에서 개최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야간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 예. 네. 대구 시민들에게도 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도 더없이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비치발리볼 대회를 보고 또 야간에 본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일 것 같은데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뭐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곳곳에서 이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비치발리볼 대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선시대 인물 고불 맹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관리로 이름을 널리 알린 문인인데요. 600여 년 전 고불 맹사성의 삶을 지금 만나보시죠. 집을 보면 집주인의 풍선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600년의 향기를 간직한 아산 맹시행단. 그곳에 남아있는 맹사성의 삶과 청백리 정신을 지금 리나가 찾아갑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맞이하는 아침. 오늘 리나는 아산시 배방읍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아, 근데 저희가 오늘은 아산에서 뭐 찍으러 왔어요? 역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 정말요? 내가 역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좀 독특하거든요? 알았어, 빨리 오세요. 역사를 좋아한다는 말 참말일까요? 배방읍 중리는 예부터 신창 맹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특히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이 고택은 맹씨 행단이라 부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느껴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고되게 아름답죠? 와, 정말 멋있어요. 예. 고데기 뭔지 제가 알지만 행단이 뭐예요?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장소를 행단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다면 뭐 학교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와 비슷한 거죠. 고불 맹사성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황희정승과 함께 최고의 재상으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노후를 보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찰이나 사단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좀 뭐 오래돼서 그런가요, 이게? 아이고, 이게 한 600여 년 됐죠. 고려 때는 남아식 건축이 유행을 했는데 오직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은 것은 이것이 유일해요.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 씨가 지었는데 최영 장군이 공효죄로 해서 처형당한 후에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손자 사위인 맹사성이 벼슬을 그만둔 뒤에 와서 정주한 집입니다. 행단의 맞은편에는 지난달 개관한 맹사성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맹사성의 유물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죠. 겸양지덕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했던 분이시고 자신과 남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대해셨다는 거죠. 그런 점은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이제 보는 인물이고 또한 청백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부분에서 현대 사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인물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승을 지냈지만 낡은 옷을 입었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았다고 하는 맹사성. 그의 서책과 벼룩 그리고 즐겨 불었다는 옥피리와 같은 유품들이 복원 전시돼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글씨면 글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맹사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영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나 태종대왕님께서 악공을 시켜서 어떤 음악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하셨던 분이시죠. 또한 또 후대에 박연이라는 인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박연하고 맹사성 선생님하고도 같이 음악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맹사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음악과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또 분이십니다. 전시관 마당에서는 맹사성이 즐겨 탔다는 소의 동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단은 맹사성 선생님 잘 따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맹사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따라 죽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 광주에 맹사성 선생님 묘소 옆에 흑기총이라고 해가지고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계셨던 분인데 네네. 가마를 타지 않고 이거를 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맹사성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정승 신분이다 보니까 가마를 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흑소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런 청맹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저희가 정말 무고 배울 게 많네요. 맞습니다. 주인을 잘 따랐던 흑소의 마음이 전시장 한편에 남아있죠. 맹사성의 일화는 큰 키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황희정승과 맹사성 정승을 가리키는 은행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나무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은행나무는요, 천년을 간다고 그래요. 나무가. 여기는요, 사적지예요. 나라에서 사적 제109호로 지정을 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무조차도 문화재인 셈인 것이죠. 맹씨 행단이 사적지인 만큼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사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행나무를 지나 행단의 뒷바닥으로 가면 새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천이 제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특별한 분을 모신 사당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당인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명령을 내리세요. 임금님께서 이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후손들 대대로 이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모셔라 하고 지내는 게 불천이 제사거든요. 고택을 나와 맹사성의 일화를 들으며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그렇게 200m쯤 가면 우거진 숲 사이로 유서 깊은 정자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현판은 2개네요. 삼, 산, 당, 구, 괴, 전? 한자를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 지금 14년 정도 살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자주 쓰는 것만 배웠어요. 잘하셨어요. 자, 삼상당이라고 하는 건 세 분의 정승을 뜻해요. 세종 때 세 분의 정승은 바로 황희정승, 맹사성 정승, 권진정승 이렇게 세 분을 뜻하고요. 그 세 분이 이곳에서 정사를 논했다 해서 아마 삼상당으로 불리우고요. 그렇다면 구괴전은 세 분의 정승이 각각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으셔서 그걸 뜻해서 구괴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를 보시면 9그루 느티나무 중에서 7그루는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2그루가 살아남아서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차를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새 정승의 자취가 남아있는 구괴점. 그 안으로 들어가 옛사람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고즈넉하면서 아늑한 풍경이 정자 아래로 펼쳐지는데요. 청량하면서도 맑은 숲의 향기가 머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아래 보는 거랑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 거랑 그림이 달라요. 그렇죠.
이 자체가 바로 그림이기 때문에 맹사성 정승이 이곳에서 휴식만 취했겠어요. 나라의 일도 걱정을 하셔야 하고 또 백성도 또 챙겨야 하고 그렇게 사색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전백리 맹사성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정말 600년을 지나서도 많은 분들이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사찰이나 누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거생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맹시행단. 청렴한 선비정신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마 대신 흑소를 타고 다녔다는 고불 맹사성. 마지막까지 주인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흑소의 모습이 그 모형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불 맹사성이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그 흑소 등에 올라서 피리를 불었던 거라고 하는데 뭐 항상 이렇게 흥이 있고 또 문학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 학교와 비슷하다고 하는 행단 있잖아요. 네. 600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왠지 행단에서 공부를 하면 그날 배운 공부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달 정도 속세와의 연을 끊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저도 좀 이렇게 선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아쉽네요. 저희도 행단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문을 열었다는 맹사성 기념관을 통해서 그의 성품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유학자이면서도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고불 맹사성, 청렴했던 그의 삶을 잘 봤습니다. 네. 요즘 TV를 보면 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드론 축구부터 드론으로 뭐 방역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드론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드론만 있으면 이 소년에겐 좁은 교실도 꿈의 비행장이 됩니다. 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매개체이고 제 최고의 절친이에요. 전국의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 구영재군. 드론과 함께 그의 꿈도 비상하고 있다는데요. 드론 소년 영재군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떴다 비행기. 예, 저는 학창 시절에 종이 비행기를 곱게 접어서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 경주중학교에는요 드론으로 이름을 날리는 학생이 드론 천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학교 어딘가 있다고. 저쪽인가 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행을 즐기는 이 친구들. 정체가 궁금하시죠? 저희는 경주중학교 작년에 구영재 군이 입학을 하면서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드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1학년 한 팀, 2학년 한 팀, 2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동아리까지 탄생시킨 영재군. 드론의 매력을 전파 중입니다. 좀 내리고 저기 저 기둥을 중심으로 딱 가만히 서 있어봐. 드론의 기초부터 고급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대방출. 이야, 오, 야, 아니 교복을 같이 입고 있지만 느낌이 일단 다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주인공 이름마저 특별하거든요. 영재군 맞죠? 네. 드론 천재? 드론 천재는 아니고 드론의 팀장입니다. 천재. 경주 중학교에 상륙한 드론 열풍. 그 덕에 넓은 운동장은 드론 놀이터가 됐고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한테 배우는 거라서 편하고 기분이 좋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영재가 옆에 와서 다 고쳐주고
그래서 드론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됐어요. 13살에 드론을 시작한 영재군은 장비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드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이 드론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드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재군 드론은 다르네요.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취미하거나 그냥 촬영할 때 쓰는 드론이고 얘는 레이싱 대회에서 레이싱을 하는 드론이에요. 레이싱 드론. 아, 레이싱용 드론하고 그러면 일반 드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좀 더 묵직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얘는 좀 더 스피드 있고 네, 날렵해요. 그러면 이 드론이 우리 영재군이 온갖 대회로 휩쓴 그 드론. 오, 남달라. 영재군의 주 종목은 속도로 승부를 내는 드론 레이싱인데요. 작년엔 한국 대표로 뽑혀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까지 참가했죠. 이번에 저는 원래 그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속도만 내고 막 라인 같은 거는 잘 안 봤는데 그 대회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라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를 이렇게 짧게 돌아요. 네,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왔어요. 지난해 국제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영재군은 올해도 전국의 굵직굵직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우리 영재군이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되었고 또 지금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더욱더 학교 명예도 높아지고 매우 좋습니다. 한창 뜨고 있는 신종 스포츠 드론 레이싱은 정해진 코스의 트랙을 빠르게 완주하는 기록 경기인데요. 영재군이 드론 레이싱의 매력을 직접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야, 이쪽에는 말이죠. 뭔가 프로의 냄새가 확 납니다. 와, 드론도 드론이지만 와, 이거 멋있네.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 카메라에 나오는 영상이 이거 실시간으로 여기 보이는 거예요. 오, 아니 그러면은 이 레이싱 드론을 할 때는 이걸 끼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폼 난다 이거. 이거 나 빌려줘요. 나도 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엄청 비싼 거예요. 아,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럼 나도 이거 써보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요? 아, 뭐 다른 곡을 한 게 있긴 한데 네, 요거라도 쓰실래요? 어떤 거? 이 곡을. 이 곡을? 네. 이것도 좋네. 난 이게 탐나는데. 영재야, 가자! 출발! 엄청난 괴물과 함께 비행 시작! 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와, 아니 저는 막 어지럽고 이렇더라고요. 예. 아니 영재군은 안 어지러워요? 네, 전 적응돼가지고. 아, 아니 이게 뭐 막 하다 보면은 레이싱 할 때 쾌감도 들고 막 그래요? 어떤 기분이에요? 여기 통과할 때 막 정말 짜릿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막 스칠 때 막 소리를 돋아요. 최근 드론 레이싱만큼 영재군을 사로잡은 뭔가가 여기 있다는데요. 공부도 하고 축구공 드론 그 연습하는데. 축구공 대신 자신의 드론볼을 상대방 골대에 통과시켜서 점수를 획득하는 드론 축구. 올해 최초로 열린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서 영재군이 속한 포항 드론 축구단이 무려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영재가 네. 포지션은 뭐고 우리 축구팀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그다음에 미드필드, 수비 뭐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드론으로 하는 거라면 뭐든 재밌고 신난다는 영재군. 드론 없이는 못 산다는 그의 내일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하루 영재군 따라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 드론을 쳐다보는 이 똘망똘망한 눈빛이 참 드론을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목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유용하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드론을 연구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리 영재군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가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영재군의 드론 사랑이 뭐 동아리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중학생이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한창 빠져 있는 게 정상인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밥도둑을 찾아라라는 키워드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먼저 0419님 문자입니다. 네. 시장에서 고구마순 사다가 후다닥 만든 고구마순 김치입니다. 오. 퇴근한 신랑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즐겁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야, 이게 지금 갓 무친 지금 고구마순 김치인데 네. 뭐 김치 재료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저는 고구마순 김치는 처음 봤네요. 저도 부추 김치인 줄 알았는데요. 고구마순 김치는 어떤 맛일까요? 고구마순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또 아직. 들어있는 것 같고 고구마순이 이게 잘 고르면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이 고구마순이고 네. 아 양념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서 씹을 때마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것도 소바나 냉면하고 같이 먹으면 또 그렇죠. 맛있을 것 같고 고구마순 김치. 네. 0613님 문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밥도둑, 돼지고기 듬뿍 넣어 얼큰하게 아하. 끓인 김치찜. 찬밥에 물 말아서 쭉쭉 찢어 올리면 입맛이 없다가도 금세 밥 한 공기 뚝딱이랍니다. 아 이거는 좀 반칙 아닌가요? 네,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찜은 이건 진짜 반칙이라고 할 정도의 치명적인 밥도둑인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는 그렇게 또 조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흰 쌀밥에다가 그냥 먹으면은 두세 공기 그냥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치찜, 돼지고기 김치찜은 진짜 무한대로 막 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물 말아 먹어도 뚝딱이니까요. 네, 특히 이런 거는 뭐 밖에 나가서 외식 뭐 식당에서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서 맞아요. 집김치로 이렇게 돼지고기 사다가 해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몇 번씩 끓여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부럽습니다. 예.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3806님 문자입니다. 전복 닭게장 드셔보셨나요? 닭게장. 네, 매콤함의 기운이 펄펄 난답니다. 전복 닭게장 먹으러 저희 집으로 지인들이 놀러 올 정도예요. 와. 또 자랑해 주시는데 저희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복 닭게장이라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 식당에서 이렇게 드시나 했더니 이분도 지금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복 뭐 삼계탕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복 닭게장? 이게 잘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 네. 궁금한 맛이네요. 근데 또 여름에 진짜 뭐 기력 보충엔 딱일 것 같아요. 가장 뭐 좋죠. 네, 닭도 있고 전복도 있으니까 더운 여름에 뭐 좋은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 경우는 이열치열로 약간 매콤하고 뜨겁게 먹으면서 이 더위를 날려버리는 입맛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음식이 되겠네요. 네. 네, 2542님 문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새콤하게 익은 열무김치, 고추장 넣고 싹싹 비벼 먹는 열무 비빔밥이 여름 잡는 밥도둑이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열무김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국수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비빔밥도 뭐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열무김치해서 먹으면 이것도 그냥 양푼으로 먹죠. 그리고 고기랑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 네, 고기랑 뭐 어떤 걸 먹어도 맛있겠지만 고기에 그 매콤한 김치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나 열무김치는 씹을 때 그 시원한 물이 나오면서 이게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삼겹살이라든지 목살. 맞아요. 고기랑 먹으면 뭐든 맛있긴 하죠. 그래서 고깃집에 김치 국수들이 많이 팔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열무김치 잘 봤습니다. 네, 9592님 문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여름철 밥도둑은 갓김치 고등어 조림인데요. 이건 또 뭐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이랍니다. 이게 사진이 무슨 음식 잡지라든지 식당 홍보하는 그런 홍보 판에 있을 법한 그런 사진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갓김치 고등어 조림. 네. 저는 보통 일반 김치 고등어 조림은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갓김치 고등어 조림은 처음 봐요. 갓김치의 맛이 더해져서 더 뭔가 입맛이 돌 것 같아요. 뭔가 새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아까 나왔던 고구마순과 식감은 비슷할 것 맞아요. 같고 여기에 무가 이렇게 자작자작 졸여진 거와 함께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밥도둑 맞죠? 갓김치가 좀 씁쓸한 맛도 사실 나잖아요. 근데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서로 가미가 돼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들이 많네요. 도둑들. 그러니까요. 또 있나요? 네, 0286님 문자 보겠습니다.
누룽지 장작구이 추천합니다. 와우,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지막 입가심으로 누룽지까지 하시면서 와, 맛있어 보이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힘드네요, 이제. 예. 이 말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정말 닭을 좋아하는데 닭에 누룽지를 넣어서 장작구이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을지. 제가 그리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네. 이거는 정말 잘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밥을 먹다가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먹고 또 치킨을 먹다가 밥알이 먹고 싶으면 누룽지를 먹으면 되니까 일석이조의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기름에 튀긴 닭 같은 경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장작구이라고 하니까 기름기 쫙 빠지면서 오호. 누룽지랑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0080님 문자 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식구 여름 밥도둑은 오이랍니다. 오이. 오이지, 오이 소박이, 오이 냉국, 등산할 땐 생오이까지 오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오이 소박이 김치 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김치 사진만 봐도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밥에 찬물 말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에요. 밥도둑이죠. 네. 오이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라서 여름철에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오이만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찬을. 네, 또 수분이 많아서 등산할 때 먹으면 또 수분 보충까지 되고요. 네, 여름철 밥도둑들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네. 문자 잘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이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올해로 8년째 손만두를 빚고 있는 형제와 또 취사병 출신의 요리사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 100% 만두. 맛있으니까 오죠. 쉽게 얘기하면 짬뽕 만두 같은 느낌.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그 어느 것도 문제될 게 없다. 주택가 작은 분식집에서 성공 신화를 꿈꾸는 젊은 패기의 주인공 만두집 형제. 달콤한 맛은 기본, 알록달록 색감과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눈까지 호강하게 만드는 각종 디저트. 식후에도 맛있고 식전에도 맛있습니다. 달달한 세상을 꿈꾸는 디저트 카페 젊은 주인장. 청춘 고수들의 맛집 열전 함께 하시죠. 충북 청주에서 찾은 젊은 맛의 고수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인 만두로 대박을 이룬 형제. 동생이 가게에서 만두피를 준비하는 동안 형님은 따로 마련된 작업장에서 만두소를 만드는데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두부가 이게 잘 으깨져야지만 이 만두소에서 이제 다른 만두소 내용물하고 잘 어우러지니까 그 잘 으깨는 과정이죠, 이게요. 자, 그럼 만두 맛의 비결 한번 살펴볼까요? 만두소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공개합니다. 양파와 당면을 기본으로 돼지고기 다져놓고 여기에 뭔가 정체 모를 재료를 첨가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콩고기, 흔히 콩고기 아시죠? 네. 그거 콩고기 역할을 하는 거죠. 씹는 맛을 조금 더 손님들께 가미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부추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만두소 재료.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총총총 썰어 넣고 다음으로 넣는 건 설마 두부? 모름지기 만두소에서 두부는 맨 마지막에 넣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요? 비법 재료 따로 감춰둔 건 아니죠? 저번에 뭐 배합, 비율 차이 그게 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만두소를 들고 가게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반죽을 밀어 만두피를 만들고 형제가 나란히 서서 만두 빚기에 돌입하는데요. 손이 엄청 빠릅니다. 하루에 몇 개나 만들까요? 적게 할 때는 한 700~800개, 많이 할 때는 뭐 2000개도 이상도 할 때가 있죠. 그럼 하루에 몇 개가 나는 거예요? 글쎄, 그건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다 나가니까 만들겠죠. 안 나가는데 만들진 않겠죠. 매운만두 4인분이요. 이른 시간부터 연신 이어지는 배달 주문. 오늘 매상 엄청나겠습니다. 홀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주문량이 배달로 다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 시간 형님은 주방에서 점심 장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칼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처음에는 여기 가정 주부들이 사용하는 칼 썼죠.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주방에 대해서. 처음부터 요리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젊은 남자들이 좀 더 화려한 직업을 선호할 법도 한데 주택가 작은 분식집에서 만두집을 시작한 이유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근데 요리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떠세요? 형님 이렇게 모습 보면. 잘했죠. 선택을 잘한 거죠, 초이스. 형제가 만두집을 운영한 지 올해로 8년째. 장사 초기에는 이런저런 고충도 있었지만 워낙에 만두 맛이 좋아서일까요?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형제의 만두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만두는 이 집 대표 메뉴.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참을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맛있으니까 오죠. 그 만두국에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먹으면 얼큰하고 땀도 나고 괜찮아요. 해장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하잖아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짬뽕 만두 같은 느낌. 성공을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욱 힘들다고 하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가운데도 형제는 계속해서 신메뉴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새우로라서 단가가 나오나? 비쌀 것 같은데요? 많이 팔아야겠지, 어쨌든. 성실함을 무기로 성공을 빚는 만두집 형제 최고입니다. 그냥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끔 해드리는 거. 그게 뭐 음식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죠. 복작복작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두 번째 맛집. 젊은 입맛 겨냥한 디저트 카페인데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달콤한 행복이 입안 가득 퍼질 듯 타르트와 쇼콜라, 갖가지 종류의 케이크들. 이 모든 걸 직접 만든 오늘의 주인공.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젊은 주인장입니다. 그런데 디저트 카페를 하기까지 조금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네요. 저희가 꼬르동블루라는 요리 학교를 나왔는데 과정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배우는 과정이에요. 디저트를 배우면서 흥미가 생겼고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꽤 적성에 맞더라고요. 경영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 취사병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됐고 제대 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라는데요. 자, 그럼 젊은 주인장의 요리 실력 한번 볼까요? 반죽을 얇게 밀어 틀에 채워 준비하고 설탕과 계란, 버터와 레몬과즙을 적당량 섞어 약한 불에 휘휘 저어가며 끓여서 크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이 오븐에서는 파이시트지가 맛있게 구워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별한 주인장만의 요리 비법이 있습니다. 시트지 위에 동글동글 알맹이의 정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파이지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황토로 만든 황토돌이. 파이시트지 하나를 굽는데도 섬세한 노력이 느껴지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이 만들기. 시트지에 미리 만들어 놓은 크림을 올리고 이 상태로 하루 동안 냉장 숙성합니다. 이후 생크림과 각종 과일을 올리는데요. 밀가루나 다른 것들 유기농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유기농을 쓰지만 우리 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수입 재료, 체리라든가 바나나 이런 것들은 수입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어디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맛은 물론 멋도 최고. 저마다 호화로운 매력 뽐내는 각종 디저트 앞에서 고민에 빠지긴 모두가 마찬가지. 한참을 고르고 고른 케이크와 파이를 가운데 두고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한 입. 이거 절로 사랑에 빠지겠는데요? 맛이 어때요?
타르트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일부러 찾아와서 먹곤 해요. 여심저격 예쁜 디저트는 인증샷 필수죠. 연인끼리 다정하게 나눠 먹어도 좋고 친구들끼리 즐거운 수다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은 맛. 이거 오늘 케이크 한 조각, 파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잘 잘리지도 않네. 저는 여기 되게 단골인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막 너무 자극적이지가 않고 달거나 짜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나를 먹어도 계속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좋아요. 달콤한 디저트 덕분에 모두가 행복 만족. 덕분에 젊은 주인장도 이루고픈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게가 더 번창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타르트를 먹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그마한 동네 분식집에서 별다른 화려한 재료는 없지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는 형제.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달콤한 케이크와 파이를 굽는 디저트 카페 젊은 주인장. 젊음을 무기로 열정을 다해 이룬 성공 응원합니다. 네, 취사병 출신이 만든 타르트는 어떤 맛일까요? 눈으로만 봐도 그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저는 눈으로 말고 입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아까 그 만두집 두 형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가 좋고 아까 나왔던 그 짬뽕 만두 같다고 했던 네. 그 만두국도 얼큰한 게 이게 속풀이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맛의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두 형제와 또 디저트 카페 사장님. 물론 뭐 타고난 손맛도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젊은 열정과 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름철 밥도둑 여러분께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0419님, 3806님, 2542님, 9592님, 0080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이요. 올여름 추천 휴양지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을 텐데 그래서 전주시가 이번 한 주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평소 주말에만 적용됐던 차 없는 거리가요. 이번 달 30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전주 한옥마을 방문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가 이제 뭐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과 떠나는 휴가 즐겁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